있죠. 여기 그 5,000원짜리 지폐에 요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신사임당이 5만 원권에 들어가 있고 그 아들인 이이가 여기 있는데요. 이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시험을 최고로 잘 본 분이래요. 9번 시험을 봤는데 9번 모두 다 장원을 했답니다. 장원이라는 1등이죠. 그러니까 9번 시험을 봐서 9번을 모두 다 패스를 하고 그것도 모두 다 1등을 한 네, 그런 대단한 분이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 미신을 믿거나 그런 건 아닌데 부적 대신에 5,000원짜리 지폐를 딱 가지고 가서 네, 수능 시험을 보면 잘 보지 않을까 네, 싶기는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딱 할 때 보면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능 공부할 때도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왜 그런가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내신까지 이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수능은 요즘은 좋은 선생님들도 많고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네, 연구를 많이 해서 해보려고 네,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선행과 내신에 관한 주제를 잡았고요. 그동안 설명회를 하신 분들도 이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때는 주로 공부법이나 뭐 수학학습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면 이제는 이제 실전이 되니까 겨울방학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 내신을 네, 조금 집중적으로 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수능주잖아요. 사실은 수능 한파라고 뭐 하던가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그 5,000원짜리 지폐에 요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신사임당이 5만 원권에 들어가 있고 그 아들인 이이가 여기 있는데요. 이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시험을 최고로 잘 본 분이래요. 9번 시험을 봤는데 9번 모두 다 장원을 했답니다. 장원이라는 1등이죠. 그러니까 9번 시험을 봐서 9번을 모두 다 패스를 하고 그것도 모두 다 1등을 한 네, 그런 대단한 분이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 미신을 믿거나 그런 건 아닌데 부적 대신에 5,000원짜리 지폐를 딱 가지고 가서 네, 수능 시험을 보면 잘 보지 않을까 네, 싶기는 합니다. 네, 요 이라는 분이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 설명해 놓은 네, 9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부라고 하는 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특별히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도 바뀌고 뭔가 효율을 조금 더 찾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식상할 수는 있긴 하지만 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율곡 이이라는 분이 9번이나 전국 1등을 한 거죠. 네, 전국 1등을 9번을 하신 분이 얘기한 거에 제일 첫 번째가 입지래요.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동기부여에 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동기부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천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매번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매번 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그거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다가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이이라는 분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습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다 네, 식관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는요. 가끔 뉴스에 보면 네, 요즘은 좀 별로 없던데 과거에는 뭐 막노동을 하다가 갑자기 수능 시험을 봐서 의대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굉장히 뭐 여유가 많아서 아니면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어서 네, 시험을 잘 본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이라는 분도 네, 다섯 번째 절박한 심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독서를 습관화한다. 독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논술이나 뭐 이렇게 독서 관한 학원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공부를 깊이 있게 한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태구문답. 이건 좋은 친구를 택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건데요. 자기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난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잘 푸는데 설명할 때는 또 조금 다릅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더 잘해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계를 초월하는 거 이거는 사람들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 수학은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뭐 국어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사고의 확장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율곡 이 선생님께서도 네,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지선. 아마 또 유학적인 사상이라서 네,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요거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내가 저 친구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친구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더 잘할 거야. 저 친구 막 가르쳐주고 나는 더 잘할 거야. 그러면 이 학교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학생으로 네,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수능주라서요. 이 일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좀 짧게 이제 뒤에 그 어머니들께서 이혜용 소장님을 간절히 기대하시고 과학 선생님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수학은 어디나 중요하다고 하고 누구나 다 네, 뭐 수학에 겨울방학 때는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짧게만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 차례는 수학이라는 거,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뭐 선행 심화, 선행이냐 심화냐 뭐 이런 개념들 살짝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분당 미탐에서는 어떤 식으로 네, 준비를 했느냐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뜩이나 머리도 없는데요. 요즘 고민하느라고 머리가 더 빠졌어요. 네, 점점 더 빠질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네, 수학 공부란. 이게 뭐 조금 길어질 수, 뭐 1시간도 넘게 뭐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 뭐 그래봐야 학부 수준이긴 하지만 수학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부모님들께서도 뭐 다 뭐 수학은 어떤 걸 어렴풋하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공부하는 거냐, 수학 시험을 공부하는 거냐, 수학 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물론 이런 얘기도 있죠. 수학 실력이 뛰어나면 시험도 잘 보지 않겠니? 근데 수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효율이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수학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를 한다. 그럼 수학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한다. 라는 것보다는 수학 시험에 조금 더 특화되게 공부를 좀 해보자. 시험이라는 측면이죠.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게 100가지가 넘는데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아마 이 용어도 다 알 거고 지금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100가지의 증명하는 방법을 다 알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한 5가지, 6가지 정도를 공부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학 시험을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왜 볼까요? 그러면 학생들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 교육 과정에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겠죠. 그럼 개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보는 시험이라는 측면은 문답을 하거나 면접을 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시험을 보겠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수학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개념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개념은 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풀이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개념이 공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거기 기출문제에 쓰이는 그런 개념들은 조금 변형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건 이제 약간 상위 개념이라고 하는데 수학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공식 외우고 그거에 맞는 문제를 풀고 그거는 개념을 잘 익히기 위한 시험이고요. 우리는 실전 시험이니까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와.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라는 형태로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학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걸 고민해서 네, 지금 작년에 계속 썼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중에 보면 개념 설명을 하고요. 문제를 풀어주죠. 여기까지는 어머니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클리닉을 한다든가 오답 체크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희는 뭐 오답 클리닉도 당연히 하고요. 이 학생이 어디가 틀렸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또 그 참 묘하게도 틀린 문제를 한 2주 후에 다시 주잖아요. 그럼 또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답 클리닉을 누적 오답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개념을 다시 돌리면 그때는 안 들렸던 것들이 다시 들리게 되거나 네, 그래서 자기가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바뀝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이제 슬슬 철들기 시작하는, 근데 아직은 속 터지고, 네,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치다 보면 이제 머리가 크기 시작해요. 이제 성인이 됩니다. 독립적이 되거나 자기 생각이 있어요. 물론 고집도 있죠. 그 고집이 부모님들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한 고집이라든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아이들을 성인으로서 이제 대우를 하고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아닐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수학 분야에서 보면 난이도가 상승을 합니다. 어렵답니다. 네, 그럼 어떤 게 어려우냐? 수학을 개념이 어렵다. 뭐 혹은 문제가 어렵다. 이거는 어렵다는 것에 되게 좀 추상적이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중학교 때 요즘 그 지금 기말고사, 중3 기말고사 보죠? 네, 다음 주부터 아마 시험을 볼 텐데 보통 이틀 보지 않나요? 이틀이나 혹은 3일. 그렇죠? 고등학교는 주로 3일이나 4일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3번에 보면 학습량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 암기 과목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도 보면요. 보통 중학교 학원에서 보니까 한 학년을 끝내는데 조금 뛰어난 학생인 경우는 3개월 정도면 끝낸대요. 1년 거를. 1년 거를 3개월 동안에 끝냈는데 저희는 보통 한 학기 거를 한 달 반에서 2달 이렇게 해갖고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3개월 정도 해야 돼요. 한 학기를. 근데 1년 거를 3개월에 하느냐, 한 학기를 3개월에 하느냐, 그걸 반을 딱 잘라서 시험을 보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고요. 중학교는 그 1년 거 3개월치를 4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범위가 좀 작습니다. 중학교는. 그러니까 익혀야 하는 개념이 좀 적죠. 익혀야 하는 개념이 적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복합적인 문제들,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한 줄짜리 딱 주고 증명하시오.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학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는 수학 시험을 공부하는 건데, 수학 시험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뭐 문제를 풀지는 마시고요. 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어떤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들 빼고요. 좀 중요한 것들만 하면 어떤 개념들을 필요로 하냐면, 여기 조금 너무 작은데 여기 보면 수학의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해요.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관찰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고등수학 상의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에 보면 함수라는 단원에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있는데, 유리함수가 있고요. 유리함수에 평행이동이 있고요. 그거의 그래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상에 보면 부등식이 있어요.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에 관한 성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요령,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개념들을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넓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중학교보다는. 그럼 그 안에 있는 범위 내용에 있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내다 보니까 문제의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거 설명해 주잖아요, 문제를. 그러면 진짜 뭐 저렇게 쉬웠네 라고 하는데 본인이 풀면 못 풉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익숙할 때까지 알고 있는 학생이 풀 수 있는 거지, 하나들만 알고 있다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안 풀립니다.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어렵거나 아주 특별한 천재들을 골라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보통 학생들이 일반적인 사고 과정이나 학습에 의해서 다 아는 것들이에요. 수능 시험에 아주 어려운 문제도요, 출제위원장이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교과서에 충실하고. 근데 어렵거든요. 네, 어렵다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경시라든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고등학교는 그냥 보통 문제가 조금 학생들이 볼 때는 난이도가 좀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요, 팩트 하나 말씀드리면, 중학교에서 평균이 수학 시험이 보통 70점에서 80점대입니다. 그러면 실수해서 한 90점, 뭐 혹은 100점 못 맞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한 70점이면 못 본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좀 쉬운 학교, 이제 내신이 좀 쉽다고 하는 학교의 평균이 한 60점이고요. 어렵다고 하면 40점대입니다.
그 50점 맞았는데 40점대 보편고라든가 뭐 이런 학생들이 50 한 5점쯤 맞았는데 2등급이나 3등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난이도가 상승을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 네, 우리 부원장님께서요 뒤에서 빨리 시간을 줄이라고 네, 하는데 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행 많이들 하셨죠? 네, 이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시험을 보는 거는요, 요 앞에 있는 것만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것을 앞에서 낼까요? 안 내거든요. 수능은 다 내긴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요것만 합니다. 선행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아 이제 수학을 정말 많이 했어. 수학 공부를 많이 한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공부는 많이 했는데 수학 시험 공부는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 특히 3월 달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수학 상을 꼭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좀 선행이 부족하다. 그럼 특강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수준별로 사실은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이나 네, 뭐 다시 찍으시게요? 네. 네. 수준별로 조금 해야 어떤 개념도 2개가 융합된 거, 한 5개가 융합된 거 문제들을 훈련을 시킬 때 조금 효과가 있어서 수준별로 나눴고요. 수준별 나누다 보니까 막 다양한 반들이 있는데 저희가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반 테스트가 있고요. 네, 30문제를 100분 동안 수능처럼, 그리고 수능처럼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학생들 골탕 먹이는 그런 문제들 아니고요. 꼭 알아야 하고 내신에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 좀 발췌를 해봤어요. 문제가 아주 좋다 뭐 그런 거는 아닌데 학생들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네, 출제를 했고요. 아까 수업 표준 모형 표준 모형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나 이런 것들 있으면 어머니들께 이렇게 문자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게요. 네, 제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겨울 방학 때는 제가 확실히 하고요.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네, 우리 학원에 1학년 학생들이 많아지고 네, 학원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 네, 제가 계속 해볼까 합니다. 네,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아, 특강은요. 사실은 그냥 간단한 확인 테스트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아, 예를 들어서 수학 1 특강을 듣는다. 그러면 수학 상 클리닉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학년 학생들은. 네. 그 정도. 근데 그 수업 시간에, 특강하는 수업 시간에 뒤에 있잖아요. 끝나고서 그때 테스트는 간단하게 오늘 배운 거는 확인하고 갈 수 있게끔 짧게 자르면 꼭 가르치고 나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확인을 안 하면 학생들을 의심하면 안 되지만 네, 확인을 안 하면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네, 네, 네. 수학 상하 다 봅니다. 네, 수학 상 15문제, 수학 하 15문제. 네, 그렇게 시험 보려고 하고요. 그냥 공부해갖고 오지 말고 그냥 보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가 1년 동안 그 반이 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3개월마다 우리 선생님들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뭐 상위권을 가르친다고 해서 와 나는 상위권 가르쳐, 나는 하위권을 가르쳐, 너무 하위권 가르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게 학교 시험을 잘 보면 되잖아요. 우리 학원에서의 최상위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시험을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 3개월마다 계속 테스트를 봐서 공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레벨별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아이들에게 기죽이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맞춰서 네, 아이들 분반 잘 시킬게요. 감사합니다.